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윤수환입니다. 남관희입니다. 네. 오늘도 코치들의 코치 남관희 코치님 모시고 다룰 주제는 7년차 직원인데 네. IT 쪽이랍니다. IT. 7년차 직원인데 4년차 정도의 역량만 보여줘요.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죠. 월급 깎아야 되겠네. 더 이슈는 팀장 건너뛰고 실장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실장님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도 못하는 놈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 같이 일했는데도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고쳐진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이 팀장이 나한테만 그런가 싶어서 전 팀장한테 전화해봤대요. 네네네. 너 있을 때도 그랬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죠. 보니까요,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는 대화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난 거니까 대화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대화. 어떻게? 코칭 대화. 어떻게? 앉아봐. 앉아봐. 근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요. 그러니까 일을 자기 위치에 맞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7년 차인데 한 4년 차 역할 정도는 못하고 맞습니다.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게 첫 번째 이슈고. 네. 근데 그런 친구가 실장님한테 가서 팀장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두 배네, 두 배. 더 미운 거지. 더 미운 거. 상처 났는데 소금 뿌리고 말이야. 이제 지금 이슈가 두 개일 때 두 개를 함께 다루는 게 좋을지,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을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승질난대로 다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동안의 대화는요,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증명시켜주면 얘가 많이 변할 거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너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러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5개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대화로 보면은 그렇게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 두 가지 이슈를 두 개 함께 섞어서 할 것인지 나눠서 할 것인지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접근 가능한, 팀장님들 접근 가능한 어느 이제 거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7년차, 4년차 이거부터 얘기를 왜요? 7년차가 7년차 일했으면 나도 곱게 봐줬을 것 같고 아레날이 정확하게 성립돼 있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뭐 실장님 쫓아가는 횟수도 덜 했을 것 같고 네네. 그게 원인. 네,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 따지자면 그렇죠. 저는 이제 7년차, 4년차부터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또 좋은 접근 방법이고요. 네. 근데 안 좋은 접근 방법 같은데? 세상에 안 좋은 거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피드백이잖아요. 네. 일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듣기도 하고 뭐 방향도 제시하고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장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얘기해야 될 거고요. 네. 그랬을 때 피드백할 게 두 가지가 있다면은 말하기 쉽고 더 잘 들을 것인가가 기준이에요. 먼저 선택하는 것은. 하는 순간인데요, 저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고치면 이건 따라 고칠 것 같고 그럼 이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버릇 하나인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걔가 할 수 있으면 요거 갖고 얘기하면 이걸 치고 그 다음 걸 쳐주면 이게 더 쉽게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역량의 3요소가 지식, 기술, 태도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실장님 쫓아가는 건 태도에 관련된 이슈고 지식, 기술 부족한 건 이쪽인데 그러니까 굳이 구분해보자면 태도적 접근하는 것이 훨씬 조금 더 팀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나누는 개념보다는 내가 좀 얘기하기 더 간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했군요. 지금 우리 주제가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드백할 게 두 개 있을 때 어느 걸 먼저 할지에 대해서.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먼저 하는 거거든요. 7년 차가 4년 차 실력밖에 안 되는데 7년 높이는 거는 뭔가 약간 명료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고 막 이런 느낌이고, 요거는 얘기하면 어떻게 잘 얘기해서 통하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이해되셨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좀 변할 가능성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올라가는 것부터 접근하자. 저는 그게 더 저가 팀장이라면 그 선택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팀원이에요? 롤플레이 시작합니다. 네. 은서님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팀장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 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거 같이 보이더라. 네, 네. 근데 네, 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는데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돼? 네, 팀장님. 내가 좀 이렇게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윤서님이 보고할 일이 있을 때 날 거치지 않고 우리 실장님한테 가는 보고가 올라간 걸 가끔씩 뭐 실장님 전부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좀 얘기 좀 나누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또 혹시 내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그렇게 팀장님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실장님한테 할 만한 얘기라서 실장님한테 얘기한 건데요. 글쎄, 뭐 그때 상황도 있고, 이건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기준하고보다는 좀 달라서, 그리고 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지난주에도 이런 일 한 번 있었던 거 기억하고, 그때 우리 그 전체 매출과 관련된 프로그램 짜는 거, 그것도 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저께도 그런 일이, 지금 벌써 가까운 시일에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그리고 난 제일 궁금한 거는 내가 어떤 역할을 좀 더 잘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게 제일 궁금해 사실은. 뭐 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뭐 전 팀장님 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뭐 특별히 팀장 공격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뭐 괜찮지. 그리고 또 그게 큰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이게 내 뭐 권한을 넘어섰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단순한 일인데, 실장님이 얘기할 때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땐 내가 되게 곤란하거든. 그래서 잘 몰랐다니까 내가 좀 부탁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도 없이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었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심코한 행동 때문에 나는 사실은 그때마다 이렇게 좀 마음이 속상하거든. 속이 상해. 내가 이렇게 너그러우면 그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때? 지금 내 말 들으면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의한다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 믿음 가는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생기는데, 이게 실제로 잘 될까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 뭐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사실 실장님이랑 더 친하고,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팀장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뭐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장님한테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뭐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훨씬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 나보다 먼저 이제 올해 실장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편해서 그랬구나라는 마음이 좀 이해가 되니까 더 이해가 되긴 한다. 난 이제 새로 이제 들어와서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새 팀장인 것 같은 느낌, 그럴 때마다 아직도 새 팀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팀이. 그래. 한번 나중에 또 이렇게 무심코 하더라도 내가 다시 또 바로 그때는 바로 불러서 얘기할 테니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지? 네, 팀장님. 그러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시작은 그거네요. 내가 보기에. 네. 내가 보기에 뭐 지난주에 뭐 어저께 뭐 이렇게 사실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피드백할 때는 어차피 사실부터 얘기해서 상대방이 예 수긍이 가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게 먼저다. 네.
전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돼? 그냥 이 단도직입적이라는 이 5글자가 뭔가 좀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렇게 막 약치는 느낌 없이 그냥 할 얘기 바로 하시는 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도직입적이라는 단어 5글자. 네. 의도하고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막 이제 알아줘야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이 알아준 게 뭔가 피드백하기 위한 전주곡이면 피드백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불현듯 나서. 그래서 네. 단도직입적이라는 단어. 네. 그 사실 코칭은 그런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코칭 성공의 방향으로 혹은 그쵸. 성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미세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순간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고 이런 것이죠. 네. 네가 그렇게 해서 나 되게 속상하다. 상사가 그리고 남자가 부하가 그런 거 속상해한다는 게 좀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대범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취약성 이슈로 가는 거예요. 나도 참 너그럽고 싶은데 안 돼, 난 속상해 라는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이제 저분 저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렇지 잘 아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피드백에서는 이게 별 문제는 아니고 사실 근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대범하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때 되게 속상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 그러니까 나도 좀 취약한 사람이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피드백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다음부터는 좀 이래줬으면 좋겠어라고 요청하시고. 네, 요청.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빨리 자리를 파려고 하는 그런 건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다면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에 아까 이제 피드백이 받아들여질 피드백이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 던지고 이렇게 그냥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가 끝났는데 저는 좀 미진함감이 느껴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입으로 좀 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지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고 친하다 보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들이 자기가 왜 했는지 행동을 알게 되고 나쁜 사람 아니었고 근데 내가 힘들다니까 뭔가 좀 내가 좀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런 마음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코치님께서 그랬구나, 그 친밀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라고 또 한번 들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마 편해졌을 거예요. 네, 맞아. 그냥 그 말 없이 한 거랑 이제 그 말 없이 가면서 내가 친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뭐 그것도 못했는데 그렇죠. 적어도 이런 요소는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 잡아주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 네. 이 대화가 팀장이 한 90, 네. 팀원이 한 10 정도 됐어요. 네. 80, 20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코치형 팀장은 뭐 20 말하고 80 들어줘라. 극강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인데 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제가 했으니까 괜찮은 거죠. 정말 들어주라는 것은 정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라는 메시지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얼만큼 포함되느냐라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내 불편함을 얘기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단도직입적이라는 표현에서 아마 이제 말 듣고 뭐 이렇게 알아주고 하는 게 확 잘려나갔을 것 같아요. 워딩 자체도요. 뭐 막 지시 명령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네가 친밀해서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롤플레잉 했던 코칭과는 좀 사뭇 다른 할 땐 해야 되는 네네. 그리고 그게 옳지 않은 게 아닌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상하게 팀장이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건 뭡니까? 목소리입니까? 얼굴이잖아. 롤플레잉 보시면서 저것도 코칭이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주로 아마 피드백
네, 지금 피드백 상황이죠. 피드백 상황인 건 피드백 상황에서 이제 들어주기 좀 있었고 자신의 취약성 드러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미진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 받아내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코칭 시츄에이션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겠죠? 그럼 다음 편은 그거겠네요? 7년 차인데 네. 4년 차 역량만 발휘하는. 네, 만만치 않네요. 그게 더 어려운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물러갑니다. 윤사였습니다. 네.